나는 사업보고서랑 무슨 뭐 IR 말만 믿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채널 자체가 아예 달라. 이게 공평한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이 오너 리스크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제가 왜 KRM을 단 한 주도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KRM을 사지 않는 이유는 물론 뭐 세력 지분에 관계된 뭐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너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오너 리스크가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예전에 이 그레디언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파크 회사입니다. 인터파크가 과거에 있었을 때 인터파크 홀딩스와 인터파크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인터파크 내부자의 얘기로 제가 과거에 들었을 때는 알리에서 그 인수가 타진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사업 자체가 잘 안 됐죠. 이 사업 자체가 뭐 G마켓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11번가 기타 등등 경쟁력이 너무 많았고 팀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인터파크 여행 예매를 빼고는 모든 사업이 넘어가고 이렇게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오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지극히 제가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매수를 하느냐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럴 생각으로 만든 영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주린이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같은 분의 투자 스타일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SFA 뭐 이런 것들, NHN, 메리츠 금융지주, HDC, 현대산업개발, 오리온, 농심, 뭐 이마트 등등 실제로 돈을 벌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뭐 산업이 변화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요,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오너들이 하나의 사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추천하는 유튜버는 뭐 어떤 결과가 있고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거와 다르게 우량회사를 두고 이렇게 적자회사 투자하게 되신 걸까요? 이 적자회사에는 한 번도 투자하신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추천하신 적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관계가 있는 회사를, 특히나 엮여있는 이 회사와 함께 지분을 양수해서 들어가게 되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모순점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런 종목을 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제가 채널이 커서 지금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우회 상장을 진행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뭐 시리즈나 엔젤 펀드 이런 쪽으로 투자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주기에 노력을 하는 거지,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항상 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자격이 갖춰지고 나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약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요게 3년 전에 김작가 TV에서 나온 내용들이라서 최근에 제가 이 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마지막 영상으로 올렸던데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뭐 태형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갔더니 요렇게 지워졌습니다. 근데 여기 댓글 보시면은 영상 왜 삭제함, 뭐 쫄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근데 영상은 제가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 채널님이 지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여기 항상 뭐 종토방에 있는 분들이 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 뭐 지우고 빤스런, 뭐 글 지우고 빤스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은 당연히 지울 수 있지만 저는 영상은 지우지 않잖아요. 근데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댓글 조금 더 보니까 초창기에는 언젠가는 슈퍼겜이라고 말하더니 슈퍼겜이라고 어느 순간 떠들면서 뭐 이렇게 했다, 정한이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한이라는 분이 뭐 그분이시겠죠.
아니 애초에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행사하느니 사회적 비용 줄이느니 다 뻘소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뜻의 주식 방송했으면은 멤버십 가격 왜 있으며 그 요금조차 10,000원에서 50,000원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냥 저처럼 돈 벌려고 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제가 세력주 컨텐츠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사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구독자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거 해봤자 돈 되지도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슈퍼개미 김정환 이분 보니까 뭐 선행매매 혐의 1심 혐의에서 무죄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 들은 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편 슈퍼개미 김정환 씨는 밸류25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보험과 펀드 상품을 뭐 판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엮여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KRM이 의욕이 많다. 그냥 별로 끌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F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제보피아 인베스트 5호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많이 들었다. F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윈드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었죠. 한 200억 이상의 금액을 넣었고 여기 제모피아 인베스트 여기에도 뭐 한 300 얼마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해도 한 500억이잖아요. 여기서 모은 금액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돈을 많이 썼다. 그 후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청 유니버스가 터지면서 제모피아 인베스트 대표가 누구인가 했더니 여기 이렇게 임영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아 신기하구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주식 부분에 대해서 뭐 자청 씨의 20억을 30억 불려줬다면서 역행자 책에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4년 전부터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 주식 다마고치 시작이라면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청 씨 여기 계시고 김 작가 씨 계시고 뭐 누구는 옹달책방 뭐 어떻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튜버에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나서 2년 후 자 이렇게 이상한 마케팅 직원들에게 강연을 한다. 슈퍼개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상한 마케팅 회사채는 매매 중개를 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의혹이 아닌 걸로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1년 후에는 또 라이프해커 자청님 채널에 가서 수백억 자산가가 말하는 군주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뜬금없이 이런 JM이나 뭐 조튜브나 이런 식으로 자기와 연관관계가 없는 채널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좀 예능 있게 진행을 하는 부분도 조금 재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김작가TV 아까 김작가님과 4년 전에 사진 찍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자신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1년 전이니까 요거는 이제 방송 접고 과정으로 가기 직전까지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라이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역행자, 그 다음에 욕망의 북카페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들만의 이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뭐 인간관계의 모든 것 손절병법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사람 손절을 하는 방법은 손절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손절할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셔서 아 이거는 진짜 제가 들어도 배울 만한 일이기 때문에 남기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절할 일을 절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래요. 어쨌거나 그 후에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오가나 씨가 계시고 이제 자청 씨 또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W 라보라는 그 레스토랑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이닝 라보라고 결국 사명을 바꾸고 최근에 있는 이 TV 박님이 대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모피아 인베스트도 이 라보라는 식당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야 이거 법적으로 뭐 개인이 그런 거 샀는데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로 들어오는 사이가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삼성동 부동산 샀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실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가장 좀 제가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인덕 회계법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도 처음에 이거 분석을 했을 때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 CFO도 하시는 건 좋고 그 다음에 뭐 회계법인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다 이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아 이제 세력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부동산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보도 저도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처음 임청공 씨가 나왔을 때 뭐 운영자가
며 후배가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이름만 우연히 같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대표가 회계사 출신이고 이사후보도 인덕회에 있던 업계 후배 회계사인 것 같던데라고 답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분이더라. 이분 수년 전부터 아시겠지만 유튜버잖아요. 주짓수 도복 있고 이분 회계사도 아니고 한국차대 나온 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저렇게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덕회계법인에서 자신이 뭐 근무를 했다는 이력 자체는 거짓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군가 보더라도 이분이 회계사일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저런 부분에는 어떤 직을 했다라고 붙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 개인 카페가 이제 비공개겠죠. 9,009명이 있는 허가제의 카페에서 23년 3월 10일 날 이렇게 이번 종토방은 대한민국 로봇 발전 산업을 위해서 KRM 경력을로 꾸준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는 어떤 시점인데 뭐 겸직 허용은 될 수도 있겠죠. 겸직 허용 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이게 과연 공정한 투자 시장을 만드는데 합리적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KRM 주주들 중에 구독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 외에 나머지 일반 주주들도 있을 텐데 유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왜 진행을 하셨던 걸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KRM을 전혀 사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이거를 갖다 좋게 보고 샀다라고 하면은 뒤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장 자체가 구독자들 위주로 다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정보 접근성이 유료 방송을 제가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유료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미 뒤쳐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공시를 보고 똑같이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고 회사의 공시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장래를 보고 가는 건데 나는 사업보고서랑 무슨 뭐 IR 말만 믿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채널 자체가 아예 달라. 이게 공평한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이 오너 리스크다. 그런데 왜 박님은 유료 방송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14만 채널의 구독자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해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떠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모든 게 사실이니까 저한테 뭐 고소 들어와도 저는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부분, 뭐 인덕회계 부분이나 그 다음에 뭐 카페를 통한 부분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얘기를 하지 않았다, 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KRM의 자신의 채널로 특정 인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겠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회사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KRM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제가 그 좌표 찍히고 그 다음에 뭐 제 욕설이 올라왔다는 카페도 분명히 이 카페겠죠. 이 카페 내에서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카페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 들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혹은 CB를 사셨던 분들이 똘똘 뭉쳐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내부에서 시작된 거 저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런 것 역시도 오너 리스크겠죠. 처음부터 오너가 제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균열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회사가 앞으로 이제 매출 내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매출 내서 당연히 순이익 내고 당연히 주가 올려야죠. 그게 회사의 할 일이고 그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돌려주는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오너 리스크는 그거랑 개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빤스런한 게 아니라 아시죠? 끝내겠습니다.